안녕하세요. 마이 닥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신년 특집 건강한 다이어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7번째 시간인데 네. 다이어트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네. 어떻게 끝낼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다이어트라는 게 이제 목표한 체중이나 뭐 체지방률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또 언제까지 다이어트를 할 거냐 네. 그 고민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다이어트를 중단하면 다시 또 살이 찌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고 그렇죠. 또 요요라고 흔히 표현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통 통상적으로 권하는 거는 이제 그 체중의 한 5 내지 10%를 감량하는 게 좋고, 되게 한두 달 정도를 체중 감량기로 보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그걸 유지를 최소 3개월 이상을 하는 것이 체질을 아예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2달 동안 식사량을 줄여서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이후에 한 3, 4개월 동안 유지하는 거 이게 참 쉽지 그래서 않겠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드네요. 이제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 체중 감량을 해오셨고, 그 다음에 목표했던 5 내지 한 10% 체중 감량을 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체중 유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지할 때는 먹는 양을 늘려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늘려야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지할 때 그런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시기를 늘릴 수 있다고 봐요. 식사량을? 네, 늘릴 수 있는데 제가 권하는 것은 그러면 좋게 늘리자는 거죠. 네, 좋게 늘리는 게 뭐겠어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생각하시는 것은 단백질을 늘리는 것도 방법으로 택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밥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단백질 양을. 저희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간헐적식으로 아침 점심을 먹었잖아요. 네. 아침 점심은 그대로 먹고 저녁을 늘렸는데 저녁을 이제 단백질과 채소 네, 이렇게 해서 한 끼를 먹은 거예요. 시기를 늘리면 체중이 또 어떤 변화일까? 그러니까 요요 현상 많이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체중이 확 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간식도 좀 먹어봤어요. 네. 그리고 뭐 술도 안 먹다가 집에서 어느 날 이제 맥주도 한 캔 마시고. 네, 밤 한 9시쯤에 한 캔도 마셔보고 이렇게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생각보다 체중이 안 늘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때 제가 알 게 수면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식사량을 좀 늘렸지만 수면을 충분히 한 날 다음 날의 체중은 어떤 경우는 빠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늘린 게 제가 탄수화물을 늘린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저녁에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단백질하고 샐러드만 먹었는데 뭐 새벽 한두 시에 좀 자는 일이 있다, 뭐 신경 쓰는 일이 있어서, 그럼 다음날 일어나 보면 몸도 부은 게 좀 느껴지고 무겁고 좀. 네,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수면이 체중에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를 체중 감량기에도 느꼈지만 그 이후에도 오히려 더 많이 이제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늘리는데 단백질과 그 다음에 좋은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늘리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 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중간에 간식을 많이 먹고 이렇게는 아닌 거고요. 예, 그래서 자기가 체중을 매일 보면서 적절하게 이 정도 먹으면 내가 생활을 유지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 정도까지만 늘려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지기에 중요한 거는 운동량을 좀 늘려야 되는데 물론 여러 운동도 있지만 중저강도 운동을 꼭 늘리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저강도.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 가장 권하는 게 중저강도 운동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유산소 운동이죠. 이유는 이 유산소 운동이 이제 지방을 태우는 운동이다,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포도당을 소비하지만 그 다음에 일정 정도 강도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몸의 대사가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다 바뀌어져요. 근데 그럼 고강도 운동은 좀 뭐가 다르냐? 고강도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피로 물질인 젖산이 축적되거든요. 우리가 운동하다고 많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힘들어서 못 하잖아요. 근육에 피로가 생기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는 유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지방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다 소비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저강도 운동을 일정 시간 이상 한 30분 이상. 예, 길게 해야만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유지기에 선택한 방법은 운동량을 늘리고 특히나 중저강도 운동량을 늘려서 예, 저는 사실 체중 감량기에는 근력 운동이 좀 더 위주였어요. 네. 근데 체중 유지기에는 근력 운동은 그냥 그대로 하는데 이제 식사 후에 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한 30분 정도 네. 예, 걸었죠. 아, 시기를 늘렸으니까 그만큼 운동을 늘리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거는 아침에 체중 재보면 알죠. 네. 몸무게가 좀 늘었다 싶으면 조금 이제 운동을 더 한다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식사 시기와 그 다음에 운동과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했던 수면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습관으로 해서 체중이 늘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체중이 늘더라. 어떻게 하니까 체중 유지했더라. 이거를 이제 본인이 터득할 수 있는 본인의 노고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유지를 쭉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해 나가시면 이제 살이 좀 찌는 체질에서 살이 좀 안 찌는 체질로 변경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많이 해오셨다면 아마도 또 나름의 목표가 좀 특히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은 조금 목표가 생기실 거 있잖아요. 네, 그 목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시면 결과적으로 운동량을 늘리는 거가 되니까 체중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이어트 하면 연관 검색어가 다이어트 요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원래 몸무게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결국은 이제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았던 거죠. 크게 보면은 식사 구성, 그다음 식사량, 그다음에 운동량, 그다음에 수면 이런 큰 요소로 봤을 때 이 요소들이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간다면 결국 늘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체질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정도가 다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옆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경우에는 이렇게 했더니 살이 뭐 한 달에 한 5kg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시는 분이 똑같이 했다고 5kg 빠지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3kg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 위주로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내가 생활 습관을 이렇게 했더니 유지되더라, 늘더라, 체중이 줄더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표로 삼아서 수정하는 거죠. 체중이 는다면 식사량 늘었던 것을 조금 줄여야겠다. 운동을 좀 늘려야겠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빠이빠이예요, 완전히. 근데 또 이 유지기가 3, 4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3, 4개월 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때는 본인이 원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과체중인 분을 되게 예를 들면 체중 감량이 한 5 내지 10%를 줄였으면 정상 체중이 되거나 아니면 정상 체중보다 조금 높은 체중 정도, 과체중 초반 정도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정상 체중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체중 감량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여기서 더 내가 체중 감량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후는 결국 체중 관리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 3개월 동안 이렇게 유지하신 분은 이미 본인만의 체중 관리법을 터득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권하는 방식은 식사량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운동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좀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을 좀 더 권하는 거죠. 유지 단계에서는. 유지 단계 그리고 이후에는. 그건 왜냐하면 몸에 좋잖아요. 그게. 그렇죠. 여러 가지 단지 체중뿐만 아니라 근육량도 늘리고 여러 가지 신체 기능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그리고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중저강도 운동, 유산소 운동을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모래 주머니를 찬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걷는 시간을 좀 더 늘린다던가, 속도를 좀 더 늘린다던가, 뭐 자전거 타기 하셨던 분은 시간을 좀 늘린다던가, 또 강도를 좀 더 늘린다던가. 그러니까 근력이 좋아지면 똑같은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게 예전에 중강도 운동인데 본인한테 저강도 운동이 돼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시면서 자기의 본인의 체중을 유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과체중이셨던 분이 체중이 줄어들면서 네. 적정 체중이 되면 몸 상태도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네네. 그 전부 다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식사량을 그렇게 그 상태도 더 늘리지 않는다면 중저강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체중은 서서히 빠집니다. 네. 속도가 문제죠. 네. 네. 우리가 속도가 필요해서 이제 체중 감량기를 설정해서 식사량 조정을 좀 한 거고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면 그렇게 체중 관리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상 체중 범위에 왔다 그러면 길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단위로 봤을 때 본인의 체중이 좀 더 는 것 같다면 한두 달 정도는 다시 한번 체중 감량을 아주 할 때처럼은 아니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식사량을 어느 정도 좀 이제 조절을 해서 최소한 간식을 안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만약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 올 연말쯤에 좀 봐서 몸이 또 안 좋다면 두 달까지는 아니라 한 달이라도 간헐적 단식을 좀 더 좀 강도는 낮추지만 하면서 제 몸을 좀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동량도 늘리고 필요하다면 1년에 뭐 한두 달 정도를 무리하지 않는 식사량 조절을 통해서 유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다이어트의 끝은 어디인지, 다이어트 성공한 후에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끝이 없을 것 같고 이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하는 어떤 삶의 패턴이 변화해야 되는 거니까 이 변화된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게 결국은 답이 아닐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기 몸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제 식사하고 활동하고 했을 때에 내 체중이 어떻게 유지되더라 이런 거를 본인이 안다면 그 다음에 슬기롭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나의 몸을 아는 것, 이것이 역시 또 다이어트에서도 중요하다는 거. 임닥터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7번에 걸쳐서 다이어트 특집을 다뤘는데요. 이 체중 감량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